안녕하십니까. 스탁과 스토리 수다가 있는 수요일 김기수의 돌직구타임 MTW 김기수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가정이달 연휴가 길었죠. 그런 가운데에서 미국 시장이 우리 시장이 열리지 않는 상황에서 3일 정도가 열렸는데 하루는 상승을 하고 이틀이 조정을 받았습니다. FOMC 회의를 앞둔 상황 때문에 미국 시장이 선 조정을 보였고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SKT 때문에 난리가 났었죠. 그 SKT뿐만이 아니라 금융사 해킹 시도가 작년에 6,800만 건이었다고 합니다. 올해는 1,100만 건. 그죠? 엄청나게 지금 금융회사 대상 해킹 시도를 하고 있는 게 여러분들 그래프로 보이실 거예요. 이제 2024년 합계가 6,700만 건, 그리고 2025년 4월 말까지가 1,100만 건이니까 그죠? 앞으로 엄청나게 또 많은 해킹 사건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이 보안에 신경 쓰셔야 됩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서 자, 중국의 이커머스 이 공습이 요란하죠. 미국에서 사실 그 알리 테무, 쉬인 겨냥해서 $800, 우리나라 돈으로 112만 원 미만의 수입품 관세 면제를 하는 그것마저 폐지했다는 거 알고 계실 거고, 그러니까 미국에 제대로 이 수출하지 못하는 이 부분이 또 우리 시장, 우리 국가에게는 또 엄청나게 공략의 대상일 수밖에 없고, 그죠? 그래서 지금 우리 시장의 중국발 해외 직구가 엄청나게 증가하는 부분, 사실 값싸고 그죠? 그러면서 중국 쪽에서 들어오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이 허덕이고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서 가치 투자의 전설 워렌 버핏이 지난주 토요일 날 은퇴를 선언했죠. 그죠? 저 굳이 워런 버핏의 이야기를 하는 부분은 3대 투자 원칙, 요거는 한번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의미에서 내재 가치가 높고 아는 분야에만 장기 투자하라. 그죠? 근데 이 장기 투자라는 부분은 여러분들 오래 갖고 있으라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회사의 성장 흐름이 지속되는 한 끝까지 갖고 있으라는 의미입니다. 그죠? 지속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하락하는 주식을 오래 갖고 있으라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잠시 후에 본격적으로 돌직구 타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장이 근로자의 달 이후 금요일, 그러니까 미국 시장으로 금요일 오후에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죠. 미국 공화당 의원들이 미국에 상장된 중국의 기업, 그죠? 그 기업들을 상장 폐지하라, 이런 요구가 있었다고 합니다. 알리바바나 바이두, 한 25개 기업의 상장 폐지를 요구한 부분이었는데, 실제 미국 증시의 중국 기업이 약 286개가 상장되어 있고 시가총액으로는 한 1,570조가 있는데, 그 기업들마다 사실 이 중국의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공산당과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이니까 국가 안보를 내세워서 상장 폐지도 할 수 있다, 이런 협박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관세 협상에 나서라는 의미였겠죠. 그죠? 자, 그런 가운데에서 지금 이 EU가 한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이 부분에 이 합류를 검토 중이다. 사실 한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은 영국, 호주, 칠레, 일본 해가지고 12개국이 포함되어 있는데, 여기에 이제 EU가 포함되게 되면 이 GDP 비중이 엄청나게 높아지겠죠. 그래서 미국의 이 관세에 대응하는 부분에 있어서 나름대로 글로벌 무역에 새판짜기 하는 부분도 지금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 EU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자, 그런 가운데에서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이 관세로 공급망을 복원하고, 그런 가운데에서 감세로, 그죠? 중산층의 세액 부담을 대폭 완화하고, 그런 가운데에서 규제를 전면 재검토하겠다라고 이제 5월 4일 날 월스트리트 저널 기고문에 나온 내용인데, 이런 부분들로 차근차근히 진행되고 있다. 사실 역대 오바마부터 시작을 해서 계속해서 지금 바이든 때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이 미국이 원하는 건, 그죠? 이 글로벌 시장의 공급망 부분의 일정 부분을 미국으로 옮기는, 그 미국의 제조업 부활을 노리는 흐름 부분이 진행되면서 관세까지 진행되고 있다는 걸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죠? 그죠? 미국이 가장 강한 이 영화 부분, 그죠? 외국 영화에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이제 5월 4일 날 트럼프가 이야기했다가, 그죠? 이틀 후에는 그런 일 없다, 아직 결정된 게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미국 영화업계 관계자들은 엄청난 불만일 수밖에 없죠. 그죠? 하여튼 우리 시장도 고율 관세가 강행할 땐 K 영화에 타격을 갖고 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한국 영화 수출액 가운데
미국으로는 약 15%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트럼프가 또 이야기를 했죠. 2주 안에 의약품 품목별 관세를 발표하겠다. 그래서 오늘 미국 시장도 어제 제약 바이오 쪽이 약세를 보였고 오늘 우리 시장도 삼성 바이오로직스부터 시작을 해서 3%대, 4%대 약세를 보인 이유가 이 뉴스였습니다. 한국 의약품 수출 금액은 2023년 75억 달러에서 2025년에는 108억 달러 정도로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인데, 그죠? 이렇게 트럼프가 의약품 제조 촉진을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을 5월 5일 날 함으로 인해서, 그죠? 해외 제약사가 미국의 새로운 생산 시설을 건설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규제를 간소화하고 반면에 해외에서 생산하는 제조 시설에 대해서 들어오는 의약품에 대해서는 뭐 수수료 인상이라든지 유효성 검사라든지 규제를 강화하겠다. 이러면서 이제 생산 시설을 옮기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미국 시장도 그렇고 우리 시장도 그렇고 4월 2일 상호관세 발표 이후에 급락을 했다가, 그죠? 이제 4월 2일 주가까지는 다 회복을 한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관세 부분이 보편적 관세의 10%는 지금 부과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 외의 부분이 90일 유예된 상황이죠. 미국의 아폴로 글로벌 매니지먼트가 이 미국 침체 타임라인을 제시한 부분입니다. 지금 4월 2일 날 중국발 미국행 컨테이너 출항이 지금 한 45% 정도 감소를 하고 있고, 그것이 뭐예요? 중국발 화물 미국 입항 부분에 있어서 당연히 줄어들고 중단이 되겠죠. 5월 초 중순이면. 그러면 5월 중하순으로 가면 뭐예요? 트럭 운송 하던 부분들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 5월 말 6월 초 가게 되면 어떻겠습니까? 트럭 운송이나 소매업 부분에 있어서 해고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러면 여름철에 경기 침체가 나타날 수 있는 부분. 그래서 지금 전문가들이 보는 1년 내 경기 침체 확률이 45%까지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가는 급락을 했다가 되돌리고 있고, 되돌린 부분이 관세에 대해서 나름대로 협상의 기미가 보이고, 그런 가운데에서 1, 4분기 빅테크 미국 시장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기업들의 실적이 양호한 흐름들이 반영이 되면서 반등을 했는데, 그 실적 펀더멘털이 계속 이어가려면 모든 생산활동과 무역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경우엔 이렇게 침체 국면으로 갔을 때도 실적을 유지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셔야 되잖아요. 자, 그런 부분들 속에서 지금 중국발 미국행 컨테이너가 급감하고 있고, 지금 컨테이너 3주 연속 감소세, 그리고 중국 수출이 15년 만에 최대 폭으로 10% 급감을 하고 있는 상황. 이게 해결되려면 미국하고 중국하고 협상이 개시가 돼서 나름의 합의점을 도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다. 그런데 5월 6일 어제 발표된 중국의 4월 차이신 서비스 PMI를 보게 되면 50.7, 3월 달에 51.9였는데 50.7로 내려왔죠. 블룸버그가 예상한 51.8보다도 크게 하회했고, 그에 앞서서 발표된 제조업 PMI라든지 비제조업 PMI 역시 다 하락하는 흐름. 그게 뭡니까? 관세 효과가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죠? 부동산 침체 장기화, 디플레이션 우려, 뭐 이런 부분들 속에서 지금 미국 관세 이어 부분이 이런 지표에 안 좋은 흐름이 나오다 보니까 결국은 중국이 오늘 금리를 0.1% 인하하고, 그죠? 내일부터지만, 그리고 지급 준비율을 오늘 0.5% 인하하는 이런 내수 진작책을 발표할 수밖에 없는 고육지책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지난 2주 전에 여러분들께 이제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를 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와 고용 지수가 내려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내일 새벽에, 그죠? 내일 새벽 3시쯤에 이제 FOMC 결과, 이번에는 당연히 동결일 거고, 그러면 파월 연준의장이 뭔가 비둘기파적인 이야기를 할 것이냐? 사람 쉽게 변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죠? 특히 파월 연준의장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의존적이다. 그러니까 데이터가, 그죠? 안 좋아야 금리 인하 시그널을 보낼 텐데, 지금 이 49.0, 그죠? ISM 제조업 지수가 49.0보다는 내려왔는데, 그죠? 48.7로 내려오긴 했는데, 시장 예상치였던 48보다도 좋게 나왔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에서 ISM 제조업 고용 지수도, 그죠? 이 3월에 44.7이었는데, 오히려 4월에는 46.5로
전월보다 1.8포인트 높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관세를 아직 관세의 영향이 세게 반영된 부분이 아니지만 그래도 지표가 이렇게 양호한 수치로 나왔는데 실업률도 4.2잖아요. 그죠? 그런 상황에서 파월 연준 의장이 여태껏 데이터 의존적이고 그리고 통화 정책에 급격한 변화를 할 필요가 없다라고 했는데 발표된 지표만을 놓고 보면 뭡니까? 비둘기파적인 이야기를 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원론적인 이야기만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서 이건 이제 다 개별 주식의 수급 관련해서 아마존 주식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가 내년 5월 말까지 약 2,500만 주 순차 매도 예정이다. 그죠? 그리고 나서 그 부분을 블루 오리진 그러니까 우주 항공 이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진행할 것 같다라는 부분. 그러면 우리 시장에 있어서도 우주 항공 쪽은 좀 잘 지켜볼 필요도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그죠? 좀 미국하고 중국하고 관계 개선 이야기가 소록소록 좀 나오고 있는데 협상을 개시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아니 땡 부분에 그죠? 인도가 미사일을 파키스탄에 발사를 했죠. 그리고 파키스탄이 전투기를 격추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사실 인도와 파키스탄은 종교적 부분에 있어서의 이 대립이 심한 상황이죠. 그런 가운데에서 1947년 영국에서 독립한 이후에 세 차례 전쟁을 했었었는데 이 두 나라의 문제는 서로 그죠? 핵무기가 170기, 180기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죠? 핵무기가 있는 나라의 전쟁. 사실 경제적 흐름으로 보게 되면 큰 영향은 없다라고 볼 수 있지만, 그죠? 이게 확산이 되는지는 여파는 우리가 예의주시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죠? 이 핵무기 전쟁이 일어나는 부분은 공멸이니까 거기까지 안 간다라고 치더라도 일단 인도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 삼성전자, 그리고 LG전자, LG화학, 그리고 현대차부터 시작을 해서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인도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영향을 받는지도 여러분들이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서 고대하던 미국과 중국 드디어 만나기로 했죠. 그죠? 자, 이번 주 스위스에서 관세 전쟁 첫 공식 협상을 진행한다. 그죠? 8월 8일 날 미국 벤센트 재무장관하고 중국의 허리핑 부총리가 고위급 회담을 하는데 여기에서 잘 보시면 사실은 미국은 계속 그죠? 정상회담을 통해서 이 진행을 하려고 했었고 사실 중국은 저 밑에 그죠 왕이 외교부장 중국의 서열 한 24위 정도 되는 강요를 통해서 이렇게 협상을 해서 올라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미국이 원했었던 베센트 재무장관이 이 중허리평 부총리하고 회담하기를 원한 그거대로 진행되는 걸 보면 그죠 당장의 성과는 어렵겠지만 중국이 나름대로 속사정이 어렵다는 걸 반증하는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한 번 만나서 협상이 되는 거면 너무너무 쉽죠. 그죠? 미국과 중국이 만난다고 해서 너무 기대에 들떠서 주식시장을 바라보시면 안 됩니다. 트럼프는 언제든지 그죠? 배신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두고 바라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이제 그런 가운데 참 트럼프 얘기가 무진장 많네요. 그죠? 트럼프 세상 뒤흔들 발표가 있을 것이다. 그죠? 사실 12일부터 16일까지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이 중동, 걸프만 지역에 있는 국가들을 방문합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8일이나 9일 또는 12일에 발표를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는 말하지 않겠지만 매우 긍정적인 내용이고 미국을 위한 내용이다. 그죠? 그리고 정말로 세상을 뒤흔들 만한 내용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감을 못 잡겠습니다. 아직 감철이 아니잖아요. 그죠? 예. 자, 그런 가운데에서 4월달 이 수출 흐름이 발표가 됐죠. 5월 1일 날. 그죠? 2025년 4월 한국 수출 실적을 보게 되면 예상치보다는 조금 잘 나왔습니다. 그리고 역대적으로 4월을 바라봤을 때도 최대 실적을 기록할 만큼 좋은 흐름을 보여줬고 3개월 연속 상승세도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죠? 지금 한국의 국가별 수출 실적을 보게 되면 미국이 6.8% 감소했다는 게 조금 옥에 튀고 나머지 중국이나 아세안 중남미, 그죠? 특히 CIS 이쪽 부분에 있어서는 큰 폭으로 증가한 부분. 그러니까 미국하고 일본만 조금 감소를 한 부분,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섹터 관점에서도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4월 수출액이 3.7% 증가를 하면서 깜짝 수출이 증가를 했는데 아까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었던 일본하고 미국이 마이너스, 특히 미국이 6.8% 감소했다라고 하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항상 디테일하게 보셔야 된다 그랬죠. 어떤 수치든 간에 실질적으로 4월 1일부터 4월 20일까지는 엄청나게 안 좋았습니다. 그죠? 미국도 마이너스 14.3%였어요. 그런데 4월 말 마이너스 6.81로 줄어들었잖아요.
그죠? 중국도 마이너스 3.4%, 4월 1일부터 20일까지. 그런데 4월 말 10일 그 기간 동안에 증가하면서 3.9%. 이유도 마찬가지.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4월 1일에서 10일까지는 그럭저럭. 그리고 10일에서 20일까지는 안 좋았다가, 그죠? 21일부터 30일까지가 좋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은, 그죠? 관세에서 보편적 관세, 그 90일 위에, 그죠? 상호 관세 90일 위에 그 효과가 일정 정도 나타난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앞으로의 수출 부분이 크게 안 좋아지진 않을 것이다라고 보는 거죠. 자, 미국이 외국산 차 부품 25% 관세를 공식 발효했다. 5월 3일 날. 자, 이제 그건 여러분들이 아실 거고, K조선, 그죠? 컨테이너 발주 문의가 지금 6배 증가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죠? HD 한국조선해양이 5월 대여 수주 가능성뿐만이 아니라 조선 3사의 1분기 영업이익이 1조를 돌파할 정도로, 사실 한국과 중국의 컨테이너선 점유율 추이를 보게 되면 2024년에 엄청나게 차이가 간극이 크죠. 그런데 지금 2025년 들어서서는 그 간극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죠? 그만큼, 그죠? 미국의 정책 변화가 우리나라에게 얼마만큼 큰 도움이 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 그러면 조선주 쪽 라인 부분은 계속해서 잘 보셔야 될 부분이고. 자, 방산. 수출 사각 노리는 K방산 이제 해양 영역까지 확장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HD 현대중공업과 그리고 또 하나오션하고 함께 또 잠수함 수주하기 위해서 협조하고, 그런 와중에 지금 한국이 지금은 2.2%로 2020년에서 2024년 수출 10위지만 이게 4위까지 올라갈 날도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그죠? 자, 그런 가운데에서 오늘 인도와 파키스탄의 전쟁, 이것 때문에 오늘 아까 이야기했었던 방산주 쪽 라인의 수혜, 거기에서 동남아 쪽 라인 부분에 베트남이라든지 필리핀, 인도네시아, 태국, 말레이시아 쪽으로 K방산이 계속 진출하는 부분. 그러면 인도하고 파키스탄의 전쟁, 이런 부분들이 동남아 쪽에도 또 경각심을 줄 수가 있고, 또 K방산이 더 수출할 수 있는 기회, 이런 부분이 진행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현대로템이나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새로운 신고가를 도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오늘 안타까운 소식이 하나 나왔었죠. 어제 저녁 7시 50분쯤에 나온 뉴스. 그죠? 한국 원전, 체코 원전에 계약서 서명하러 갔는데, 그죠? 서명을 못한 부분. 그런데 너무 크게 의식하지 마세요. 그죠? 그 내용들 줄줄이 사탕 보면, 그죠? 뒤끝 있는 프랑스가, 그죠? 조금 안티 걸어가지고 어떻게 좀 체코한테 나중 원전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려고 하는 의도가 보이는 부분입니다. 그런 가운데 한국형 SMR 2035년 상용화, 그리고 원전의 추세적인 그 성장 흐름을, 그걸 보실 필요가 있다. 오히려 오늘 같은 날이 매수 기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간이 다 돼서 나머지 부분은 이후에 이야기하도록 하고, 잠시 후에 6시부터 사실 미국과 중국의 협상 개시가 좋은 점만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고, 그런 가운데 FOMC 회의와 그리고 내일은 우리 시장의 옵션 만기가 겹쳐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외국인의 현물 수급이 다소 변하고 있고, 그런 흐름들 속에서 섹터는, 지수는 올라가는데 올라가지 못하는 섹터는 계속 올라가지 못하고, 가는 섹터만 가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수였습니다.